안타깝게도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은 아직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이 일했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홍수 당시 영상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거센 흙탕물이 건물과 주변을 집어삼키는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산 비탈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홍수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쳤을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거센 흙탕물은 건물을 집어삼키고 건물 사이까지 파고들며 주변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보지만 거센 물살은 바로 뒤까지 따라붙습니다. 길가까지 덮쳐온 물살에 도망칠 틈조차 없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도 꼼짝없이 거센 물살에 갇히고 도로와 건물 주변은 거대한 물길로 변했습니다. 원래 있던 도로와 시설물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빙하 붕괴로 시작된 물길이 50km를 휩쓸고 내려와 이곳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숙소까지 덮친 겁니다. 연락 두절된 한국인들이 당시 이곳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빙하가 무너진 뒤 한국인 직원들이 있던 현장이 물에 잠기기까지는 불과 20분. 대피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긴급 경보가 울렸을 때는 이미 쓰나미급 홍수가 마을을 덮친 뒤였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뒤 19분이 지난 현지 시각 그제 오전 8시 56분. 네팔 홍수국은 빙하 붕괴 사실을 처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4분 뒤 긴급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쓰나미급 홍수가 라수아 일대를 덮친 뒤였습니다. 빙하가 무너진 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일대가 물에 잠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력발전소 인근 저지대에 있던 일부 근로자들은 경보가 울린 직후 본사에 대피하겠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직원 9명의 연락은 모두 끊겼습니다. 실제로 대피에 성공했는지 어디로 몸을 피했는지도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던 다른 근로자 10명은 급히 몸을 피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로 대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현지에서 헬기 6대를 확보해 카트만두에 대기시키고 있지만 2차 홍수 우려로 현지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48시간이 넘은 만큼 오늘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며 하루빨리 헬기를 띄워 구조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대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참혹한 흔적은 위성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물론 마을까지 통째로 쓸려나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시커먼 토사물에 휩쓸린 중국 네팔 국경 검문소. 위성사진으로 살펴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도 누런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보테코시 강 인근, 울창한 숲과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트리슐리 강가 마을도 흙밭이 돼버렸습니다. 강폭이 넓은 하류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 피해도 더 컸습니다. 대량의 토사가 상류에서 밀려내려와 강 하류 쪽 마을과 시장을 덮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고도를 낮춰 수해 지역으로 내려가 보니 처참한 피해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상류 지역 마을은 진흙투성이가 돼 어디가 강인지 마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다른 곳도 진흙에 뒤덮여 마치 흙밭 위에 집들이 꽂혀 있는 듯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재난으로 이어졌을까?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천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은 최대 시속 170km라는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돌발 홍수로 이어진 대재난의 과정을 이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재난의 시작은 히말라야 산맥 해발 5,200m,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인 절벽이었습니다. 빙하가 녹아 폭 60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변의 안반과 토사가 산 아래를 휩쓸었습니다.
엄청난 빙하가 계곡 아래로 1200m가량 수직 낙하하면서 4.4 규모의 지진파가 관측됐습니다. 조각난 얼음은 금세 녹아 토사와 함께 거대한 급류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에서도 계곡이 깊고 좁기로 유명합니다. 무너진 흙과 바위가 물길을 일시적으로 틀어막아 마치 댐처럼 물이 모였지만 점점 더해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둑이 터지듯 돌발 홍수로 변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B자 계곡을 타고 급류는 최대 시속 170km로 흘러갔고 폭이 넓은 곳은 약 500m, 한강의 절반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쏟아진 게 물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흙과 바위, 나무와 얼음 등 각종 잔해가 뒤섞이면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토성류가 계곡을 집어삼켰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렌데콜라 상류에서 시작된 급류는 불과 6에서 7시간 만에 160km 떨어진 강 하류,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만큼을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melting the ice and collecting other water and things. So you get this really hyper concentrated flow of what's kind of like concrete. 네팔 홍수 예보국은 이번 홍수로 쏟아진 물만 약 2천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인 전체가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의 1.3배 규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아직 채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방치된 참사의 현장에서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쳐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수해가 일어난 네팔 보테코시 강변. 한 남성이 떠내려온 시신을 건지려는 듯 나무 막대기로 뒤적거립니다. 다른 남성은 나무 조각으로 시신 일부를 받친 뒤 잡아당기더니 뒤쪽을 뒤져 무언가를 빼갑니다.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 이후 휩쓸려온 여성의 시신에서 금 귀걸이를 빼내는 장면입니다. 두 남성이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제지를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네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에서 귀걸이를 빼낸 25세 마단 구릉은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를 도운 38세 우메시 차우다리까지 검거되면서 결국 시신에서 금속을 빼낸 도둑들은 모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네팔 경찰은 이번 범죄를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네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달 전인가요? 지금 이제 그 주변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팔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접경지 거긴가요? 그렇죠. 네팔 북부고 라수아라는 지역인데요. 예. 그쪽이 이제 중국하고 국경지대거든요. 예. 제가 갔을 때도 뭐 완전 뭐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근데 계곡이 협곡이 상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차량과 많은 인파와 그래 도로도 막 협소하고 더군다나 또 가는 그 중간중간에 막 도로가 약간씩 유실돼가지고 도로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얘기한 그 국경 그 검문소 그쪽에도 건물 이번에 그 영상에 나왔던 첫 번째 막 그 가장 빙하 세네메이가 덮쳤던 그쪽 그 검문소 국경 그 검문소 거기도 그 주변도 막 약간 뭐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어떤 그런 뭐 비가 많이 내렸는지 어떤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가는 흔적도 있고 약간씩 그 도로가 유실되는 그 공사하는 현장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진짜 어디서 뭐 빙하 호수라도 뭐 터지고 그러면 이거 그냥 협곡의 계곡인데 이게 야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럼 그때 조금 뭐 낌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걱정은 하셨었군요. 그렇죠. 지형 자체가 워낙에 그 협곡이고 더군다나 그게 강줄기고 물줄기를 끼고 있는 거기에 그런 어떤 검문소가 있고 도로가 형성돼 있고 상가가 형성돼 있고 거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순례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뭐 좀 불안한 생각을
갖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히말라야 올라가신 게 언제죠? 1985년도 제가 이제 겨울 시즌 때부터. 그러면 85년도에 다니실 때와 네네. 지금 다니시면 히말라야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상당히 많이 변했죠. 아, 그래요? 첫째 어떻게? 이제 공기도 많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또 계절이 뭐 이렇게 좀 뚜렷하지가 않고 예. 겨울이 또 오히려 좀 짧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봄꽃이 좀 일찍 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여름도 막 길어지게 되고 예. 그리고 산에는 눈도 적게 오고 빙하는 막 계속 감소가 되고 다니시면 그게 예. 느껴져요? 빙하가 감소했다. 빙하가 감소되는 거 그 현장에 가면요 빙하지대를 가보면 예. 그게 이게 녹은 레벨이 이렇게 쫙 이렇게 녹아 내려간 게 없어진 게 감소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이렇게 봤던 거하고 예. 1년 후에 가서 그 현장을 딱 보면 그 확연하게 막 차이 날 정도로 예. 그게 이렇게 급격히 무서운 속도로 빨리빨리 감소가 된다는 걸 제가 느끼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말씀하셨던 게 난기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네팔이 이제 그쪽에 모든 이제 산악 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발전을 하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관광 산업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가의 또 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산을 가까이 짧은 시간에 예.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이제 산을 깎아서 도로를 계속 산 밑에까지 도로를 가까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에는 뭐 한 일주일 걸어갈 거리를 요즘은 3일만 걸어가면 되고. 편하게. 예, 그만큼 이제 도로를 그 산을 계속 깎아줘. 그렇게 되면 모든 어쨌든 네팔이 산악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네팔의 모든 그 가옥의 집들이 보면 다 산 쪽에 다 이렇게 예. 산간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곡을 끼고 강을 끼고 모든 그 가옥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들어온 소식이 또 댐이 이제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예. 지금 집에- 이청수 우려도 있고 예. 좀 걱정이 되시나요, 대장님도? 되죠. 상당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지역이 예. 상당히 협곡이고 굉장히 위험한 뭐 이렇게 또 2차의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조 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수색 활동을 하러 이렇게 들어간다 했을 때 네. 그걸 할 때 우선 그 현장을 주변을 이렇게 우선 볼 게 아니고 예. 그 최상류에 처음 이게 쏟아졌던 터졌던 빙하가 또 시발점 예. 처음 스타트 지점부터 올라가서 그 거기서부터 주변을 좀 살피고 또 뭐가 제2의 제3의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또 다른 붕괴 위험이 있는 호수가 있지 않을까. 빙하 호수가 있지 않을까. 뭐 떨어질 뭐 세락이라든가 뭐 산사태가 일어날 곳이 있나 없나를 면밀히 체크를 하고서 그다음에 이 사고 현장, 예. 뭐 인명사고 현장, 어떤 현장을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그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도 보다시피 그거 사람이 거기 뭐 개미만 한데 그러니까요. 그 어디한 뭐 쓰나미 같은 게 몰고 내려오는데 거기 뭐 이때 뭐 저때 뭐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너무나 진짜 보면 안타깝고 참 기가 막히죠. 예, 진짜. 그래서 자연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히말라야 그 상층부에 이 예. 빙하 호수가 제가 누차 얘기하고 강조를 하지만 호수가 이 산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연 발생의 호수가 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최상부에 있거든요. 5,000m, 6,000m 이런 곳에 6,000m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는 참 마을이 다 형성돼 있잖아요. 예. 도시가 형성돼 있고 저 아래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거든요.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공적으로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둔 게 아니고 예. 조절이 가능한 게 아니고 수위를 예.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냥 돌이 막 쌓이고 흙이 쌓이고 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이 물의 양이 이 어떤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결국 터지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길 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